네, 홍반장입니다. 오늘은 광복절로서는 첫 대체 공휴일입니다. 일요일인 어제가 광복절이기 때문에 오늘이 대체 휴무일이 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민족의 대명절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됐는데 올해부터는 4개 기념일이 확대 적용됐습니다.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면 그 다음 평일 첫날에 휴무를 갖도록 했습니다. 올해 3.1절은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었고 광복절이 올해부터 확대 적용된 첫 대체 휴무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2번의 대체 휴무가 있게 되는데요. 10월 3일 개천절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4일이 휴무일로 지정됐고 10월 9일 한글날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인 11일이 대체 휴무일이 됐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300일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임시 공휴일을 포함해 모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올해부터 대체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을 받게 됐고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1월 1일은 대체 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5인 미만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와 연장, 야간 근로수당 등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법률적 충돌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대체 공휴일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대체 휴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가 모두 대체 휴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계속된 논의 끝에 지난 2014년부터 대체 휴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 그 대상에 포함되는 법정 휴일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휴일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장기 불황에 코로나 쇼크까지 겹친 상황에서 나름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때 하루에 4조 2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비 지출 증가액이 하루에 2조 1천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긍정의 효과가 있는 반면 부정의 관점도 적지 않습니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산업 현장에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반시장적 노동정책이 오히려 고용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난과 함께 단순히 휴식 시간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노동 시간의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왕에 확정된 정책이라면 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이를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똑같은 근로자 입장에서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 근로 형태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육 교직원에게는 대체 휴무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청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보육 교직원도 대체 공휴일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수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진행 중인데요. 보육 교직원은 근로자의 나라도 휴원하지 못하며 대체 공휴일에도 공무원이 아니라서 휴원할 수 없다는 하소연입니다. 이처럼 대체 휴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반응과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휴무를 늘려나가는 일 못지않게 대체 휴무에서 소외받는 계층을 해결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네, 홍반장의 세상만사. 오늘은 기분 좋게 쉬어야 하는 광복절 대체 공휴일. 하지만 누구에게는 오늘이 평소 월요일과 다름없는 하루가 된다는 점 함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